증인 신청을 했고 자료 부실 제출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대구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무위원회 도덕성,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지 야당의 책무만 아닙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되도록 증인 참고인 신청을 채택하게 해주시고 또 자료 제출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갈아 좀 하시죠. 예, 그러면 이수진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의 무능 그리고 실정이 만든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며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 복지체계를 되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인 유능한 장관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요구한 증인을 채택해주지 않는다며 이 중요한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하나같이 만약 이랬다면, 만약 저랬다면 하는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후보자의 가족과 친척, 유수의 증권사 대표와 정부 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형 의혹 제기에 따라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녀 사냥에 내몰리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증권사, 주식시장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어대는 행태는 국민께서도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처음부터 낙마 후보자로 점찍으며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플레이에만 매달리더니 이제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새 정부의 국정 발목 잡기, 민생 발목 잡기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민생을 내팽겨친 채 정략적 발목 잡기만 계속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증인 채택을 안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국회에서도 대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동 의원님. 네. 예, 우리가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우리가 여당일 때나 또 우리가 야당일 때나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과연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 평가하는 자리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회 장관 청문회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까지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제도를 형용화시키는 것이고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증인이 필요 없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선 정은경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농민도 아니면서 농지를 취득을 했고 또 작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소유자가 또 농업직불금까지 받았습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다가 직불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장으로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그 관련주를 손소독제 관련주를 주식을 취득하고 또 의료기 관련 비상장 주식을 이게 소유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남편이 나와서 억울하면은 억울한 대로 해명을 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평소에 박주민 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목 잡기라 그러는데 신속하게 임명 아니 청문회 하루 합니다. 하루에 증인 참고인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임명하면 되는데 무슨 임명을 지연시키자고 하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다 그러면은 7명 중에 하다못해 3명이라도 그럼 채택을 해 주십시오. 7명 많다 그러면은 근거 있는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창피한 상임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호하는 상임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창창한 우리 박주민 위원장에게도 나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보자 감싸는 용의 정치쇼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경 장관 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의혹은 또 해소하는 것이 우리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채택에 우리 위원장께서 운영의 위원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이소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원칙과 기준은 이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가시나요? 저보고 여당일 잘하라는 때와 말씀 야당일 남기시고 때 가셨습니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금 주장하시는 말씀들은 모순이 있다. 주식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청문회를 못 하겠다. 증인 채택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청문회를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계신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신다면은 저는 하실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불과 몇 달 전까지 운영됐던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례 하나만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형님이라고 하셨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소명 없이 재산이 몇 년 만에 6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도대체 이게 주식 투자를 해서 60억이 늘어난 건지 다른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이 늘어난 건지 그 내역 소명이라도 기초적인 소명이라도 해달라 요구했지만 사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청문회 당일에도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12시 자정이 될 때까지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다음 날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청문회 끝난 이후에도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총력 방어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채택은 했었나요? 제 기억에 증인 채택도 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협조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청문회를 우리가 내실 있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여든 야든 그것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몇 달 전 여당일 때 하셨던 발언과 의사결정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이번 청문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주식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후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청문회에서 이거를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조차 묵묵부답하고 약속도 어기고 그 다음에도 어떤 소명도 하지 않았던 어떤 후보자와는 다르게 저는 정은경 후보자가 청문회 이 자리에 나와서 충실하게 소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이 당일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전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서명호 의원님. 네. 마이크 좀 마이크를 주세요. 좀 넣어주세요. 네네. 지금 의료 갈등 와중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도덕성 갖춘 복지부 장관 신속 임명 저희들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능한 만큼 저는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향후 닥쳐올 간염병 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코로나 메르스 이상으로 대응을 잘해서 국가의 재난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어느 장관보다도 저는 복지부 장관의 직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쉽게도 우리 후보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현장에서 2년 이상 현장에서 발로 뛰었기 때문에 정은경 후보 정말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고 난 이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국민들이 생명이 중요한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그리고 그전에는 마스크 관련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 향후 복지부 장관을 맡겼을 때 또 향후 코로나 이상의 감염병 사태가 올 것입니다. 그 당시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주세요. 향후 앞으로 네, 이 원장님 어서 지금 바로 일단은 서명호 의원님 말씀을 듣고 서명호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서명호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서명호 의원님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서명호 의원님 말씀을 듣고 예, 네네,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서명호 의원님 서명호 의원님에게 2분부터 다시 말씀하실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자, 듣고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저희들도 도덕성 갖춘 유능한 복지부 장관 신속히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는 코로나 이상의 또 다른 대형 감염이 오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복지부 장관님과 질병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매뉴얼 따라서 우리는 방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이 왔을 때 과연 이분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방역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복지부 장관 임명되신 분은 누구보다도 저는 도덕성에 갖춰야 되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모든 신망받는 그런 장관님이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정은경 장관님 후보님 정말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만큼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지금 털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많이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 배우자가 가진 여러 가지 손소독제, 마스크 관련 회사의 취득 경위와 취득 시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날 해명하겠다고요? 말로 해명하죠. 말로는 어떤 근거로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서류로 저희들은 믿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혹을 해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후보님은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이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까 간사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일단은 간사님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잠깐만요. 일단 제 말씀을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그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충실한 자료 제출, 그다음에 증인 중에 일부라도 좀 채택을 해달라,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상 자료 제출의 경우는 의결을 해야 비로소 강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요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사실 의원 개인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권까지는 의결하는 거에 아마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이의가 없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거는 오늘 안건 중에 남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증인 채택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청문 계획서하고 일정과 관련된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권은 빨리 신속하게 의결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각 기관에 보내집니다. 그래야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을 하거든요. 의결을 하고
증인과 관련돼서는 간사들끼리 좀 더 추가적인 협상을 하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도 오늘 의결 안 하면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증인은 행정 절차상 우리가 증인 요청을 하면은 그게 5일 전에 청문기일 5일 전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회의 직후에 이게 하자라고 의논을 해서 협의가 된 건데 오늘 그래서 저는 반드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절차를 협의를 오늘 더 해보세요. 더 그래서 해보시고 이걸 정해를 하시고 좀 우리 이수진 간사님하고 좀 더 그 부분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 지나버리면 다시 또 만나 우리가 회의를 개회하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청문 계획서하고 자료 제출 요구는 먼저 이의가 없으시니까 의결하고 정회를 한 뒤에 그럼 두 분이 그 추가적으로 증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십시오. 아니 협의하자고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있으셔야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하고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아니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 제기도 굉장히 많으셨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빨리 의결을 해서 빨리 기관에 보내는 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조차도 저희가 안 하면서 달라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어느 후보가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합니까? 의결이라도 해야지 내죠.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 다수당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분명히 저희는 협의해서 처리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자, 이들 안건은 지난 7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상정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7월 14일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관련 법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여 7월 11일 14시까지로 마감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인 관련된 부분은 양당 간사께서 좀 더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수진 간사님 1분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권이라는 이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자료 요청을 통해서 본인들이 궁금한 자료를 받아서 의혹을 해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흘렸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청문회장도 아닌 데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몇몇 언론을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마치 후보자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모리에 또 다른 보탬을 주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 그리고 자료 확인을 통해서 대부분 소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은경 낙마를 네, 간사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증인 관련돼서 좀 더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 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7월 11일 16시까지 서면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게 구두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5항에 따라서 질의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인 7월 17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공직 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증인 청구인 협의를 위해서 잠시 라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좀 두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